이 도파민을 저는 또 뇌신경과학자로서 너무 중독에만 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어떠한 일을 하려고 동기가 부여되고 또 그 일을 이뤘을 때 성취감 같은 거를 이제 도파민이 증가하면서 느낀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나쁜 게 아니라 중독된 내가 나쁜 거예요. 명언이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오늘은 뇌과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뇌과학자를 한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성평가연구소 독성정책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신경과학 박사 백정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그래도 뇌과학자로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정도는 좀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전달할 주제는 바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보통은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그게 맞나요? 그쵸. 이 보통은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서부터 사실 제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경 전달 물질은요, 신경세포랑 서로 마주하고 있었을 때 이 신경세포가 미세하게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둘이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한 신경세포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신경세포가 그 화학물질을 받고요. 이때 분비되는 화학물질이 바로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이거 호르몬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영상으로 신경전달물질과 호르몬 확실히 구분해 드립니다. 네. 신경전달물질은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고요. 호르몬은요. 뇌의 영향을 받아서든지 다른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샘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샘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특성이 또 있는데요. 신경 전달 물질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합니다. 우리가 생각 굉장히 빠르게 하잖아요. 거의 그거보다도 더 빠르게 신경 전달 물질이 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서 인슐린의 경우에는 또 특정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최대 8시간까지 그 화학물질의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오랜 기간 몸속에 효과를 내는 건 호르몬, 굉장히 짧은 기간 스쳐가는 화학물질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은 뇌 속에서 주로 신경세포에서만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 전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호르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호르몬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치 호르몬의 역할처럼 생각을 해서 많이들 호르몬이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엔돌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뇌에서 하는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경세포만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또 만드나요? 바로 신경교세포라는 세포에서도 신경전달 물질을 만듭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신경교세포라는 거는 신경세포 사이에 교라는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문으로 아교교라고 해가지고 신경세포 사이사이에서 붙여주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세포라고 알려져 있고요. 즉 이 신경교세포는 쉽게 얘기해서는 신경세포의 주연이라고 하면, 영화 속 주연이라고 하면 신경교세포는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고요. 이 신경세포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옆에서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리고 나쁜 물질도 제거해서 신경세포가 우리가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데 엄마 같은 세포, 친구 같은 세포, 그리고 우리 동료 같은 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제 그림 귀엽죠? 이거 제가 챗GPT로 그렸는데 신경세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나 지금 내가 좋아하는 아이한테 고백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 아직 만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애달프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신경세포에서 저 머릿속에 반짝반짝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전기적 신호가 막 자극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전달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백을 하려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전기적 신호가 저 편지 형태로 지금 다른 세포한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건데요. 이 전기적 신호가 화학적 신호로 변해가지고 그 다음 세포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저 편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신경 전달 물질을 알아야 될까? 이 신경세포가 하는 모든 일, 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 신경 전달 물질, 이 화학물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아까 파킨슨병 치료 연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일반 정상인의 뇌를 아래에서 위로 바라봤을 때
보는 그림인데요.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그림인데 거기 가운데에 제가 네모로 조그만한 또 뇌 영역을 그려놨어요. 꺼멓게. 거기가 바로 중뇌. 중간에 있는 데라서 중뇌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 중뇌 보시게 되면 위쪽 그림에 왼쪽 오른쪽으로 쪼글쪼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도파민 신경세포가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점점 사멸하면서 발생하는 뇌질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보게 되면 그 쭈글쭈글 돼 있던 부분이 하얗게 변했죠. 네, 저렇게 거의 저 쭈글쭈글 됐던 그 신경세포가 80% 이상 소실되고 감소가 되면 파킨슨병이 유발되게 됩니다. 근데 저 파킨슨병에 걸리신 분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도파민 신경세포는 죽어서 어떻게 다시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파민, 신경전달 물질을 인위적으로 약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처리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파킨슨병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감소하게 되면은 더 큰 부작용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 파킨슨병이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질환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뇌 신경전달 물질 종류가 총 몇 개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제 제 지식의 바닥이 드러나는 아, 거죠. 이제 제가 박사라는 걸 증명하네요. 네.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는 바로 50종류 정도가 됩니다. 큰 대분류로는 한 4개 또는 5개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학에서 배우는 그리고 지금 연구되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은 한 50종류가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신문기사로 아니면은 흔히들 접할 수 있는 도파민과 같은 그런 물질들은 한 10종류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이야기되는 거는. 그렇다면 이 신경전달 물질 우리 머릿속에서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은 게 좋을까요? 보통 이런 문제들은 수능 문제 풀어보면 적당한 게 좋다죠. 수능 몇 등급이셨어요? 적당한 게 맞습니다. 예, 제가 왜 적당한 거라고 표현은 하긴 했지만 사실 이걸 좀 전문적인 표현을 하자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많아도 그 신경전달 물질이 많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요. 너무 적으면 적었을 때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항상 적당한 양, 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뇌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인사이드아웃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감정을 막 캐릭터화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요즘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뭐 인사이드아웃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재밌게 보셨어요? 우셨어요? 울진 않았고 아내는 울던데 아내가 저한테 왜 안 울어 하더라고요. 왜 안 울어? T군요. 확실한 팀입니다. 저는 참고로 F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러면 신경전달 물질 한번 제가 디즈니는 아니지만 한번 캐릭터로 소개를 해보면 아마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모르시는 것도 제가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야, 나 중독자 아니라고 도파민입니다. 우리 도파민 하면 맨날 중독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주목 많이 받는. 이 도파민을 저는 또 뇌신경과학자로서 너무 중독에만 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파민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어떠한 일을 하려고 동기가 부여되고 또 그 일을 이뤘을 때 성취감 같은 거를 이제 도파민이 증가하면서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 기억이랑도 관련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그 성취감을 느꼈을 때 그 성취감을 느낀 행동이 뭔지를 뇌에서 인지를 하고 도파민이 증가하기 전에 그 행동했던 회로를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증가하는 것과 기억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그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거를 동기부여가 되고 계속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인 이슈랑 많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도파민이 좀 안 좋은 건가 또 싶었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매체에서 도파민을 막 중독 막 이런 걸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파킨슨병 환자들한테는 도파민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운동이라고 적어놨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도파민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기부여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싶겠다는 의지를 만들어주고 또 그거를 기억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운동에도 역할을 준다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도파민이 나쁜 게 아니라 중독된 내가 나쁜 거예요. 명언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만세 행복하세 세로토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로토닌은 워낙 잘 알고 계시죠? 아니요. 이것도 모르세요? 저도 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우리 보통 요즘에 도파민 터진다라고 하고 세로토닌 터진다도 아는 사람은 좀 뇌과학 좀 아시는 분인데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기분이 좋을 때 도파민, 세로토닌 얘기를 하지만 이 세로토닌만큼은 너무나 놀랍게도 뇌에는 우리 몸 전체의 10%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장에 있습니다. 어? 이게 뭔 말이야? 신경전달물질 뇌에 있다면서 네. 우리 장에는 뇌와 연결되어 있는 장내축이라는 신경세포 연결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막 맛있게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고 나서 우리 섭취된 그 영양분들이 우리 장내에 있는 세포, 신경세포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 세로토닌이 전달돼서 우리 뇌에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 뇌에 있는 10% 만들어진 세로토닌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보통 뭐 세로토닌이 많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햇빛 봐야 된다. 우리 눈에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눈을 통해서도 세로토닌이 전달돼서 뇌 속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 특히나 또 먹는 거랑도 좀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세로토닌의 신경전달물질 조절량에 따라 가지고 더 먹을지 말지 식욕 억제 조절하는 역할도 있고요. 혹시 막 독이 있거나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장에도 연결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메스꺼운 느낌을 유발하게 하는 것도 세로토닌이 역할을 해서 단순히 기분을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나와야 되는 물질이구나. 약간 위기감도 느낄 수 있게 하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아마 진짜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진짜 뇌과학 전공하시는 분 아니면은 모를 텐데. 그래, 어디든 글로 가는 거야! 라고 제가 앞에 붙었고,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요 글루타메이트 신경전달 물질은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요 영역이 시냅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요 시냅스,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요 전체 시냅스의 90%가 저 글루타메이트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그렇다고 분비가 되고 있어도 막 도파민, 세로토닌처럼 막 과했다가 줄었다가 이런 많이 분비되고 적게 분비되고 이러지 않고 굉장히 그냥 현저하게 적은 양을 꾸준히 분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막 튀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실에 맨 앞자리에 앉아 조용히 공부하는 그런 느낌의 신경전달 물질인데 얘가 근데 없으면 기억이나 학습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이고요. 혹시 얘가 갑자기 양이 많아져.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그 증상이 두통이 오고 너무 많아지면 아이의 상대 신경전달 물질이 그 전달되는 세포를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많으면 안 돼. 약간 과부하 걸려서. 과부하 걸려서 그래.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얘가 만약에 이 편도체 근처에서 이제 영향을 하면은 공포감을 느끼는데도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 자, 근데 이 글루타메이트와 대적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가바. 가바는 좀 들어보셨나요? 가바는 치매 때문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진짜요? 치매 연구에 뭔가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로 굉장히 유력하게 꼽히는 게 가바라는 거다. 뭐 이 정도는 들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기초과학연구원에 계신 이창준 박사님이 지금 뇌인지과학단에서 이 가바와 관련돼 가지고 알츠하이머나 각종 뇌질환에 연관되어 있는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이 가바가 또 말씀하신 대로 치매나 각종 뇌질환에 정신질환에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꾸준히 우리 국내 과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바는요, 글루타메이트랑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글루타메이트는 아까 그림을 보셨던 것처럼 약간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가바 같으면 저 아이콘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차분해 보이죠? 이 가바는 억제하는 효과를 많이 해가지고요. 글루타메이트가 많았을 때 가바가 늘어나면 다시 이 효과를 줄여들고 가바가 너무 많아지면은 다시 글루타메이트가 조금 올려주고 서로가 조율을 해주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가바가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진정하는 효과가 있고 진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심박수라든가 혈압 같은 것도 많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아세틸콜린 요거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압니다. 왜냐면 과학책에 나오거든요. 기억은 나십니까? 아니, 전혀 안 나요. 근데 제가 지금 아이콘을 아까 그 전까지는 약간 캐릭터로 만들었는데 지금 약간 사람 형태가 되어 있죠. 그게 왜냐면 이 아세틸콜린이 신경 전달 물질로 가장 먼저 발견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조금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 형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처음 발견된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이거는 주로 근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신경세포와 연결돼서 많이 그쪽에서 분비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습 기억 이런 거에서도 또 관련돼가지고 아세틸콜린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알려져요. 자, 이제 마지막 신경 전달 물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라고 해서 엔도르핀. 그러니까 엔돌핀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정식 명칭 엔도르핀이라고 하고요. 이 엔돌핀이 왜 엔돌핀일까라고 좀 어원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엔돌핀의 앞쪽인 엔도가 엔도지너스라는 영어 표현으로 체내의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돌핀 했을 때 돌핀은 모르핀, 우리 모르핀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그게 합쳐져서 엔도르핀이야.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르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실제 병원에서 맞는 이건 어떤 정식으로 맞는 주사에 비해서 저 엔돌핀의 효과가 최소 50에서 최대 1100까지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살 수 있을 정도로 뭐 만들어진 정말 자연에서 꼭 우리 몸속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럼 저는 엔돌핀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도파민, 세로토닌 미안하지만 엔돌핀이 진짜 중요하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엔돌핀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냐라는 게 굉장히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달리기 할 때 달리기 좋아하세요? 달리기 좋아했었는데 요즘 무릎이 아파가지고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사실. 그게 러너스 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러너스 하이가 느껴졌을 때 바로 엔돌핀이 분비가 될 때라고 하고요. 엔돌핀은 단순히 기분뿐만, 통증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원형적 사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럭키비키한 이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원형적 사고를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엔돌핀의 분비량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서 엔돌핀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 뭐 뛰는 거 귀찮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엔돌핀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뭔가 고통을 받아야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나오기도 하는 그런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냥 꼭 고통을 느낄 때만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극을 받았으니까. 근데 항상 적절한 양의 이제 엔돌핀이 분비가 저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하고 운동하는 상상만 했대요. 근육량이 늘었대요. 맞아요. 그게 정말 신기한 거죠. 요 신경 전달 물질의 힘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나를 속이는 게 중요하다. 사실 오늘 5개만 설명했는데 조금 아쉬울까봐 제가 캐릭터 2개를 더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 왼쪽 거는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저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러네요. 입고 있는 거 막 아령에다가 막 폭탄을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됐을 때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얘를 투쟁해서 싸울 건지 아니면은 도망가서 회피할 건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급격하게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외에 다양한 역할도 있지만 대표적인 역할이 저 투쟁과 회피에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혹시 투쟁하는 편이세요? 회피하는 편이세요? 저는 무조건 도망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마 저게 나오기 전에 도망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히스타민은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타민은 저는 이제 비염 알러지가 있거든요. 비염 알러지 있는 사람들 아마 아주 익숙하게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항히스타민제라고 그 비염 알러지 왔을 때 그거를 먹거나 맞아요. 뿌리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봤던 것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뇌 속에는 히스타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뇌 혈관을 통해서 우리 뇌로 들어오는 영양분이나 아니면 혈액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는데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지금 총 7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을 소개를 해드렸고 사실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굉장히 가볍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